안녕하세요. 자, 공부들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시면.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절대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 전화 같은 거 와도 전화는 멀리 갖다 놓고 아예 진짜 1시간 동안 강의 듣는 동안은 절대 외부에 연락을 받지 않으셔야만 그래야 돼요. 이 조금 강의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디서 연락 오면 그걸로 튀어나가고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진짜 열심히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진짜 외부하고 연락을 끊고 열심히 하시는 것이 빨리 합격하는 길이다. 이거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431페이지 재무제표 분석. 자, 먼저 그 재무제표의 분석은 뭐 별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산수입니다. 약간의 산수. 그래서 흐름만 좀 잘 잡아주시면은 자 됩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 동안 431페이지 보시면 기업이 수행한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재무제표에는 따라서 기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우선 유용성. 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간편하고 쉬워서 이해 가능성이 높다. 이 거짓말이죠. 간편하게 뭐가 간편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비율은 쉽게 산출된다. 자, 다만 재무 비율의 한계점은 있죠. 재무제표의 적성성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우리 그 회계에는 여러 가지 이 대체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선 재무 비율의 종류 432페이지 유동성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로 나눈다. 자, 우선 이제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유동 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이 있죠. 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러면 이거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뭘 분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80원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바로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자, 바로 이제 돈 내놔 누가 그럴 때 돈 없어 이렇게 돼 버리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 기업은 요 유동 비율을 높여야 돼요.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느냐? 적어도 200% 이상은 돼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성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전성을 기업의 안전성을 체크하려면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유동 비율이 유동 부채가 100일 때 유동 자산이 200원 있다. 그러면은 돈 내놔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바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유동 부채가 100원이면 자, 당좌 자산은 적어도 100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 이상 있으면은 자, 이러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을 5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각각 70%와 60%였다. 상품의 취득 거래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건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70%.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자, 주어진 조건은 1,000원에 500원 지급하고 그랬으면은 요거는 그냥 적은 숫자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우선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얼마를 구입했어요? 1,000원을 구입한 거를 그냥 10원을 구입했다. 그리고 자, 현금을 500원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현금은 5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하면은 자, 우선 원래 유동 비율이 70%. 그럼 70%라고 하는 것은 자, 유동 부채가 100원일 때 유동 자산이 70원이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게 70%.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봐요. 자, 상품은 뭐예요? 유동 자산이죠. 상품이 10원 늘어나니까 얘는 이제 80원이 되죠. 그랬다가 5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75원이 되겠죠? 자, 75원이 되고 외상 매입금은 유동 부채니까 5원이 늘어나면은 얘가 이제 105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5를 105로 나눠 주시면은 71%가 되네요. 자, 71.4%. 그러니까 자,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된다?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얼마였었대요? 60%. 그러면 이게 100원일 때 자, 얘가 60원, 60%였다 이 소리죠. 60%였는데 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자, 먼저 상품은 재고 자산이에요. 따라서 당좌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 대신에 5원은 당좌 자산이니까 얘가 55원이 되고 자, 유동 부채는 5원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105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5원 나누기 105원. 그러면 52%가 되네요. 자, 52%가 됨으로써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60%가 52%가 되니까 감소되겠다. 그래서 1번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고 당좌 비율은 감소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유동 자산이다 그러면은 자, 유동 자산에는 당좌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에는 자, 투자 자산하고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밖에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요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야만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을 요거는 정확하게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리고 요거를 꼭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 자, 언제나 부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자산이고 아래가 부채라는 거 요것만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작은 숫자만 대입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 활동성 비율에 자, 우선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자, 자기자본 회전율, 이렇게 이제 회전율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매출채권 회전율. 자, 이렇게 회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앞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채권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 그럴 때 여기는 무조건 매출액이 들어간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앞에 게 언제나 분모로 내려오니까 요건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데 자, 여기만 요 재고자산 요것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매출원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자기 자본 회전율. 자, 이렇게 회전율이라는 공식이 나오면, 자, 무조건 앞에는 여기로 오면 돼요. 자기 자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무조건, 분자에는 무조건 매출액이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회전율이라는 공식, 이런 게 나올 때는, 자,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면 여기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자기자본 회전율은 자기자본, 이렇게 해서 분모로 들어오게 되고, 분자에는 무조건 매출액이 들어가는데, 단 하나, 요 재고자산 회전율일 때, 요때만 요게 매출원가가 된다. 요것만 알면은 간단해요. 자, 먼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넘어갑니다. 434페이지.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도의 매출액은 얼마냐? 자, 먼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왔죠?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자, 요게 이제 재고자산분의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평균 재고자산이 얼마 나왔어요?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분모에 나오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자기자본은 앞에 반드시 평균이에요. 평균 매출채권, 평균 재고자산, 평균 자기자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금년도 X1년이다. X1년도의 매출채권이, 자, 가령 10만 원이면 그 전년도 X0년도의 매출채권이 5만 원이다.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누면은 15만 원이니까 평균을 하게 되면은 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평균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평균 재고자산이 여기 1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얼마인지 모르죠. 요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는 지금 5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회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50만 원이 되겠죠. 자, 10만 원분의 50만 원, 그러면 이제 5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50. 그런데 매출이익이 5만 원 나왔대요. 자, 매출이익이 5만 원. 그럼 뭐 간단하죠? 자, 요게 50만 원짜리를 5만 원의 이익을 보고 판다. 그러면은 당연도 매출액은 당연히 5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매출액 얼마가 돼요? 55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패턴만 잘 이해를 하시고 외워버리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의 이익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익률, 그러면은 매출액 이익률, 자, 매출액 이익률, 이러면은 무조건 분모에는 요 앞에 있는 게 올라와요. 매출액. 자, 매출액분에 여기는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자기자본 이익률. 자,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면은, 자, 이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위에가 이익이고 앞에는 자기자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만 잘 잡아주시면, 우선 다시 한번 요 앞에다가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유동비율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 유동비율, 그러면 자, 유동비율에는 자, 부자, 그래서 밑에가 유동부채,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나왔었어요. 자, 당좌 비율이면은 유동부채 분의 당좌 자산. 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회전율 나왔죠. 자, 무슨 회전율 이렇게 나오면, 자, 무조건 요 앞에 있는 게 요 밑으로 넘어오고, 자, 위에는 매출액이 된다. 매출액이 되고, 단 하나, 재고 자산의 회전율,
자, 여기 나오면은 자,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분의 요거는 매출 원가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이익률.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 일로 오시고 위에는 이익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패턴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435페이지에 주식회사 한국의 평균 총자산은 4만 원이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5%고 총자산 회전율이 3회라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겠느냐. 어휴, 더럽게 복잡하네요. 더럽게 복잡해봐야. 자, 요거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평균 총자산은 4만 원이고, 자, 우선 평균 총자산. 자, 얘는 4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5%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은 자, 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회. 자, 이렇게 3회가 될 때 문제가 요구하는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 자,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총자산 회전율이 나왔어요. 자, 요 회전율이 나오면 자, 평균 총자산이 되겠죠. 자, 총자산분의 위에는 뭐가 된다? 매출액. 그러면 여기 평균 총자산이 4만 원 이렇게 주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때 총자산 회전율은 3회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12만 원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분의 순이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자, 매출액 순이익률 나오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위에 가고 앞에가 일로 오죠? 매출액이 된다. 그럼 지금 매출액은 12만 원이고, 자,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때 5%가 순이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자,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2만 원에 5% 하면은 6천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자,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나요? 그러면 끝났네. 그냥 이익은 6천 원.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문제가 나오든 요 기본적인 패턴만 잘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36페이지로 가죠. 자, 436페이지. 자, 다음에 재무 비율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얼마냐? 자, 똑같아요.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본 이익률. 자, 그럼 벌써 흐름 잡으셨죠? 이익률 그랬으니까 여기가 평균 자기 자본이 되고, 자, 평균 자기 자본분의 이익. 자,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 1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거. 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120%.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자, 10%. 자,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은 1.2회. 자, 그러면 여기 순이익률 우리 배웠죠, 저기서. 그 다음에 회전율도 배웠어요. 자, 회전율 나오면은 여기가 평균 총자산이고, 자, 위에는 매출액이 들어가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익률 나오면, 자, 여기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이 100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40원이 있고, 그럼 이제 자본은 60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가시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있나 봐요, 이제. 우선, 주어진 게 총자산 회전율이 얼마 나왔어요? 1.2에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선 자기 자본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부채 비율이 120%다. 자, 부채 비율이 120%라는 것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120%다. 이 얘기잖아요. 자, 여기 이제 120%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게, 자, 거기에 주어진 게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얘를 간단하게 아무 숫자나 써보자고요. 그럼 얘를 1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이제 120원이 되겠죠, 얘가.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120%.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일 때? 100원일 때. 자, 부채가 120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은 총자산이라는 것은 요게 220원 나오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총자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총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220원이 되겠네요. 220원이 되면서 매출액은 1.2회. 그랬으니까 220을 1.2로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264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이제 1.2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264원이 나왔으니까 264원일 때 이익은 얼마? 10%. 그러면 이익은 26.4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평균 자기 자본은 얼마로 봤어요? 100원으로 봤죠? 자, 100원분에 지금 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26.4. 자, 26.4가 나왔으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은 26.4%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하는 요 요령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저런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요걸 다른 숫자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다.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여기 부채 비율이 여기 120원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은 얘의 120%가 되게끔 아무거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를 200원이다. 그러면 얘는 240원이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부채 비율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4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자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총자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총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게 되면, 자, 440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럼 평균 총자산이, 자, 440원일 때, 자, 총자산 회전율이 1.2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440원 곱하기 1.2 하면은 얘가 528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528원을 440원으로 나누시면은 1.2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매출액을 얼마로?
528원으로 봤으니까 자, 요게 10%래요. 그러면 얘는 52.8원이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52.8원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을 물어봤으니까 자기 자본은 얼마가 돼요? 200원이 되고, 자, 200원 중에 이익은 지금 얼마 나왔어요? 52.8.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52.8 나누기 200 해주시면은 역시 0.264, 그래서 26.4%.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당순이익은 옛날에 배우셨고,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자, 우선 부채 비율 배웠죠? 자, 우리 아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자, 자기 자본분에 자, 부채를 올려놓으면 요게 바로 부채 비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자,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자,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총 자산이 440원일 때, 자, 자기 자본은 200원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200원 나누기 44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누기 440원. 그러면은 45.45%. 요게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비율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보상 비율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기본 패턴, 요 정도 나와 있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자꾸 이제 풀어보시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회계는 자기가 얼마나 연습을 해봤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저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39의 1번. 자, 다음의 거래 중에서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기업의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어느 것이냐? 자, 우선 조건을 봐야죠. 자, 유동 비율이 100%. 그럼 우리 조금 아까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다. 그럼 얘가 100인데 유동 자산이 80원이다. 그러면 100% 미만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5개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5개 중에서 유동 비율이 더 떨어지는 거래. 요거는 이제 뭐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번부터 갑니다. 자, 건물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한 것은 건물을 장부가액 이하로 팔았다. 그러면 요거는 유동부채는 100원 그대로 있는데 유동자산만 이렇게 올라갔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아니 저게 어떻게 해서 금방 나오느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뭐 20원짜리다 아무렇게나 쓰세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대요. 그럼 20원짜리 건물을 뭐 10원에 팔았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자 10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만 찾아내는 건데 얘는 비용이니까 지워버리고 얘는 비유동자산이니까 지워버리면 자 결국 유동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금만 10원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얼른 그냥 아무 숫자나 이렇게 집어넣은 거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두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장부가격 이상으로 처분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바로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100원에 90, 그래서 증가되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얼마짜리냐? 20원짜리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요거를 이번에는 장부가격 이상으로 팔았대. 그럼 얘를 30원에 팔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이익이, 자, 처분이익이 1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얘도 유동자산이고 얘도 유동자산이고 얘는 수익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유동자산이 30원 늘어나고 유동자산이 20원 줄면 유동자산은 10원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얘가 10원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 유동부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세 번째, 단기 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대요. 아, 이것도 이제 바로 에이 늘었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얼른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단기 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10원. 자,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든 말든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죠. 자, 단기 차입금이 10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이거. 자,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현금은 유동자산이고 얘는 유동부채예요. 그럼 양쪽이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110원이 되면서 얘가 80원이 90원이 돼요.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이렇게 증가됩니다. 자, 나눠보세요. 자, 90원 나누기 110원. 자, 그럼 81%가 되죠. 81.81%. 자, 원래 80%가 이렇게 81.81%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게 이제 주는 케이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반대죠. 단기 차입금을, 자, 10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자, 유동자산은 70원이 되겠고 유동부채는 9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번에는 70 나누기 90 하게 되면은, 자, 77.7%가 되죠. 그래서 유동비율은 감소되는 케이스는 4번 케이스밖에 없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5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장기 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다. 그럼 이거는 증가되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게 100원인데 얘가 90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금을 차입했는데 10원, 장기 차입했대요. 그러면 얘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잖아요. 유동부채가 아니므로 지워버리면 유동자산만 10원이 늘어나므로, 자, 1, 2, 3, 5 요거는 유동비율이 전부 증가된 케이스고 4번만 유동비율이 감소된 케이스죠. 자, 이거 몇 번 해보시면은 흐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X1년 12월 말일 날 주식회사 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은 각각 1,000원이었다. 자, 12월 말일 날 상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1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한다면 돈 거래를 반영한 후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각각 1,000원이다. 그러면 유동비율은 100%다 이 소리죠. 자, 유동부채가 1,000원일 때, 자, 유동자산은 1,000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비율은 100%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상품을 500원 구입하면서, 그러면 차변에, 자, 상품을 500원 구입하면서, 자, 대금 중 100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자, 현금으로 100원을 줬고 나머지는 3달 후에 준대요. 그러면은, 자,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이 400원이면
자, 얘는 유동자산이고 얘도 유동자산이니까 자, 여기가 똑같아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입니다. 그러면 자, 유동자산은 500원이 늘고 100원이 줄었어요. 그럼 400원이 늘어났으니까 유동자산은 1,400원이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어떻게 돼요? 1,000원에서 400원 늘어났네요. 1,400원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유동비율도 100%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돈거래를 반영한 후 유동비율은 내나 똑같이 100%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간단하게 1분 안에 답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패턴, 제가 아까 해드렸던 요거죠. 요것만 잘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자, 그러니까 개념, 회전율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익률의 개념,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뭐고 당좌 비율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면 유동비율과 유동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이다. 자, 우선 자, 여기 이제 똑같이 한번 써놓을까요?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이 1,000원 그런데 기말에 재고자산이 과대하게 됐대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되어 있다면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100원이 과대하다. 그러면 이렇게 1,1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동비율은 이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아까 부채 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자본분의 부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늘어났어요? 지금 기말에 재고자산이 자,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증가되면 자산만 증가되는 거죠. 그럼 부채는 그대로고, 자, 부채는 그대로고 얘가 이제 1,100원 이렇게 되겠죠. 100원이. 그러면은 1,100원을 자, 1,1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90%가 돼가지고 얘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 유동비율은 높아지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말에 자산이 늘어났다. 그럼 이 얘기라고 이게. 자, A는 1,0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부채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0이라는 소리잖아요. 0. 근데 얘가 늘어났어요. 얘가 100원이. 그러면 얘가 늘어나고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이제 1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은 여기서 자기 자본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 지금 다시 주어진 게 부채 비율을 물어본 거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흐름은 잡으셨죠? 일단. 자, 그래서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은 바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주식회사 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을 100만 원 즉시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차입 및 상환 거래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집어넣을게요. 이러죠. 뭐 유동부채가 100원일 때 자, 유동자산은 2,000원이다. 원래가 이제 유동비율은 200%가 돼야 좋다며. 자, 이런 상태에서 주식회사 한국은 A은행에서 자, 얼마야? 200만 원을 차입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을 자, 얼마를 차입했다라고 할까요? 2,000원 차입했다라고 할까요?
2,000원을 차입해서 3년 만기 장기 차입금 2,000원. 자,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자, B은행에 차입금을 얼마예요? 100만 원 즉시 상환했대요. 그러면 B은행의 차입금이니까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자, 1,000원을 자, 현금으로 1,000원 이렇게 갚았다 이 소리죠. 자, 다시 한번 200만 원을 그냥 2,000원으로 그 다음에 B은행 차입금은 그냥 1,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 유동자산은 자, 유동자산은 2,000원에서 1,000원. 1,000원 늘어나네. 그러면 얘는 3,000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요. 자, 원래 1,000원이었는데 유동부채가 1,000원이었는데 자, 1,000원이 없어졌어요. 얘는 비유동부채니까 내버려 두고 자, 1,000원이 없어지면 얘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부채가 1,000원이 2,000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5번서부터 또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